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은 강박성 성격의 특징,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런 용기 내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또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특별히 잘못되고 특별히 나쁘고 뭔가 결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방식, 나의 어떤 패턴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또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이런 아픔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강의보다도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힘도 또 용기도 또 그런 증상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그런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한 줄이라도 격려의 글, 고맙다는 글 한마디를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제가 이제 여기 디렉터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쓸 때가 있어요. 댓글을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이렇게 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잘 하시고 강의만 듣고도 자기에 대한 치료, 자신에 대한 어떤 격려를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우리는 어쩌면 타고난 기질과 또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우리에게 있었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떤 패턴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깊은 패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유도 많고 또 상담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 주에 2번도 받고 뭐 3번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런 시간도 그런 돈도 아무튼 형편도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셀프 토크, 또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반복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따뜻하고 합리적이고 또 사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자신에 대한 격려를 반복하세요. 어떤 사람처럼? 따뜻한 엄마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또 다른 방법. 제가 이야기했듯이 약을 먹어야 되실 분들은 빨리 약을 먹어요. 약을 복용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상담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꼭 도움을 받고,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돕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거나 자신을 막 더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또 내내 이야기했지만 강박적 성격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고가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생각의 측면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심리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에 반대되는 차원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요소를 골라본다면 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감정 느껴보는 것. 감정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느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강박적 성격의 가장 큰 감정, 이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죠. 불안,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방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발 이제 생각 좀 그만하세요. 네? 생각을 이제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 말고 다른 것들의 기둥을 조금 세워나가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 제가 이렇게 강박적인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저 느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그런 걸 물어보려면 진즉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무슨 느낌인지를 계속 생각했을 텐데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느낌이라는 거는 생각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그걸 느낌을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들은 계속 내 속을 돌아다니고 어쩌면 나로 하여금 알아줬으면 바라고 내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죠. 그것들을 그 소리를 소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 들으려고 하면 잘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리시잖아요. 똑같아요. 들어보는 버릇을, 느끼는 버릇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느낌, 그리고 또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막 압도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자꾸 나에게 물어봐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사고로 막 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데려와서 오늘은 내 기분이 어떻지? 오늘은 1, 2, 3, 4, 5. 자, 가장 좋다 5. 좋지 않다 1. 가장 나쁘다 1이라면 1, 2, 3, 4, 5 중에 오늘의 내 기분은 어떻지? 3이야? 4야?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 척도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되나? 막 이러지 말고 한 번 정도 그래 너는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에서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발로 이렇게 탁탁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순간순간 사고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천천히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느낌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영어도 자꾸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들을 하나씩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잘 들리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강박적인 분들이 치료를 조금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분노를 느끼면 겁이 나요. 보통 사람 분노가 느껴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강박적인 분들은 이 분노를 느끼면 또 불안을 느껴요. 어떤 불안을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무슨 일 나면 어떡하지? 응?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때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막 퍼부으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나가지고 이 분노 느끼는 것 자체를 또 금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분노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분노 속에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분노도 있어요.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나는 인정받고 싶다도 있어요. 더 들어가 보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내가 화가 난 거야? 슬픈 거야?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거야? 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외로움도 느꼈으면 좋겠고, 사랑의 욕구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재미를 느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감정을 느낀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각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감각.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되게 감각적이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맛도 몰라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극적인 거를 추구할 수 있어요. 술? 진한 거. 음식? 매운 거. 짠 거. 근데요, 여러분, 이 맛이라는 거를 잘 지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음미하는 버릇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이 맛을 보는 것도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사고를 좀 멈추고 일단 반찬이 몇 가지인지도 좀 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빨갛지? 이거는 되게 반짝반짝한데 참기름이 들어갔나? 뭐 이런 거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리고 맛을 볼 때도 그 순간에 맛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감각. 하나의 한 숟가락에 밥을 씹으면 그 밥 속에요 수많은 맛이 있어요. 풍부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사고의 어딘가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못 내려오냐면 지금 여기 현재에 잘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와 접촉하는 게 실은 약해요. 그런 부분들을 내려와서 접촉하고 그 순간순간 느끼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 움직일 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위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저기에 강의하러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전에 출발하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앉아서 걸어가면서 옆도 볼 수 있고 저기가 꽃도 피었네. 저기는 가게가 저게 아니었는데 저 가게가 바뀌었네. 저기는 이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참 특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다 보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가는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일에 내가 30분 되는 거리를 15분 전에 나섰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빨리 달려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모든 광경이 다 사라져요. 마음은 빨리 가야 된다.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달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금 현재 나의 길과 나의 이 걸음과 나의 길은 다 없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현재와 접촉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마음과 몸과 이 정신적인 기능들이 접촉이 풍성해질수록 객관적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 속에 불안에 쫓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제가 지금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게 여러분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축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강박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짓눌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보이지 않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현재의 감각을 키우고 알아차리고 느끼는 거,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때 내 사고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버티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시간이 벌써 되게 많이 흘렀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강박성 성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